ATR 지표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트레이딩 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으로 손절 및 청산 라인을 설정해주는 ATR 변동성 지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ATR 지표는 Average True Range라는 이제 약자로 되어 있는데 평균 가격 범위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I 개발했던 웰러스 윌더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변동성에 따라서 손절의 범위를 융통성 있게 잡기 위해서 만든 지표인데 또 손절뿐만 아니라 포지션의 사이즈까지도 ATR 지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격의 움직임이다. 변동성이 크다 혹은 변동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가격의 움직임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캔들의 크기, 즉 캔들의 종가가 시가 대비해서 커지거나 저점부터 고점이 되는 꼬리까지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는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든지 무빙이 있을 때 기존보다 적게 작은 범위에서 움직였던 가격 범위에서 큰 범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를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ATR 지표라는 것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ATR 지표가 있는데 평이한 수준의 범위를 움직이는 ATR 지표 같은 경우는 바닥 숫자가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격의 움직임이 커지는 범위를 보면은 ATR 지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평이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거래량이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격의 움직임이 격해지면서 캔들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ATR 지표도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없는 가격 구간에서는 한마디로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줘야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던지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가 있는 이런 게 되는데 특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면 매매하는데 매우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증대되는 곳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익의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움직임과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ATR의 수치는 상승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 ATR 지표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캔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캔들이 있고 현재의 캔들이 있고 투루 하이라는 것은 당일의 고점과 전일의 종가 중에서 높은 값이다. 자, 전일의 종가와 당일의 고가 중에서 높은 값이 투루 하이가 나오는 거죠. 투루 로우는 전날의 캔들의 종가와 현재의 저가 중에서 작은 값이 투루 로우. 자, 그리고 투루 하이에서 로우를 뺀 값, 그 당일의 고점과 당일의 저점을 뺀 값, 그것은 현재 캔들의 움직임 범위가 되겠죠. 전체 범위. 자, 이것을 하나의 또 값으로 두고 여기서 이제 투루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위 세 가지 값 중에 가장 큰 값. 전일의 종가 대비해서 얼마나 커졌냐, 당일의 고가와 저가와 그 다음에 전체 움직이는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 그러면은 ATR은 그 제일 큰 값을 차용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낸다는 거죠. 보통 14라는 값의 ATR 지표를 사용을 한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캔들의 크기가 뭐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의 움직임의 범위가 커졌다. 즉 캔들의 크기겠죠. 전날의 캔들의 크기보다 당일의 캔들의 크기가 커지면은 ATR의 값은 커지게 될 것이고 전날의 캔들보다 당일의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움직임의 범위가 작아지게 되면 ATR의 값은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ATR은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이전의 캔들과 현재의 캔들 사이에 가격의 변동폭을 산출하고 평균한 것이다. ATR에 증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캔들의 범위, 가격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근데 그것이 이 ATR의 값이 늘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ATR의 값이 상승을 했는데 가격은 하락했죠.
그것은 곧 ATR의 지표의 값이 상승하는 것이 추세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TR 지표가 상승하는 곳과 하락하는 곳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ATR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 상승하고 있을 때는 트레이딩 하기에 매우 좋은 또 적합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왜냐하면은 가격의 변동성이 증대된다고 하는 것은 추세가 상승이건 하락이건 간에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입과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ATR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 가격의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이 ATR 지표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가격의 방향 그리고 추세가 일치되고 있다면 돌파 매매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 방법을 설명을 해보면 ATR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면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만한 상황인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ATR 지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곳은 앞서 움직인 가격의 변동성 대비해서 움직이는 폭이나 추세가 없는 국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죠. 그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는 구간으로 보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과 매매를 할 수 없는 구간을 나눌 수 있는 지표가 ATR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TR 지표를 가장 썼던 용도는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또 포지션의 규모를 설정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가장 잘 활용을 해서 성공했던 트레이더는 터틀 트레이딩을 만든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그 ATR 지표를 가지고 돌파 매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추세 방향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점이나 저점이 추세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해당 방향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고점이 돌파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저점이 돌파될 때마다 포지션의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추세가 형성된 곳은 지속적으로 그 방향대로 갈 것이다라고 믿고 계속 이익을 증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추세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은 짧게 손절매를 하고 만약에 이익이 나는 추세가 형성이 됐다면은 지속적으로 그 추세 방향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사이즈를 늘렸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대부분이 다계약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추세 매매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생 1분봉 차트입니다. 차트에 보시면은 요 밑에는 ATR 지표가 있고 위에는 캔들이 있는데 이 ATR 지표를 이용을 해서 손절 라인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항생의 시가가 캔들의 시가가 형성이 됐을 때 값이 24,027이라는 거죠. 자, 근데 좌측에 보면은 ATR의 값이 17입니다. 그러면은 17이라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할 때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변폭을 구해야 됩니다. 변폭. 그래서 계산되는 방법은 ATR 값을 1.5배 혹은 2배 이거는 개수를 자기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말해주는 ATR의 값의 1.5배 혹은 2배 정도의 값으로 본인이 손절 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배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평균 변동성이 되는 ATR 값에 1.5배를 해서 손절 라인을 구하는 것이고 나는 현재의 구간이 좀 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세가 발생했을 때 그 방향대로 포지션 홀딩하되 나는 1.5배보다는 2배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2배로 설정을 해서 손절 라인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손절 라인을 잡을 때는 캔들의 시가에서 손절 변폭, 즉 아까 구했던 ATR 곱하기 1.5배의 개수를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손절 변폭이 아까 ATR 값이 17이었으니까 자, 17 곱하기 1.5배를 하면은 값이 25.5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현재 17인데 1.5배를 곱해서 25.5 정도의 변동폭이 발생이 되면 현재 발생된 방향 포지션 반대로 손절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시가에서 손절 변폭을 빼는 거니까 캔들이 만들어진 값이 24,027, 24,027에서 25.5를 빼게 되면은 24,001.5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항생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게 돼서 24,002가 손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그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포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방향으로 내가 포지션을 홀딩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시가가 24,027이니까 시작하자마자 매수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유지했다면은 손절 라인이 24,00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거를 표시를 해보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가 만들어지고 다음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또 ATR 값이 나오겠죠. 위에서 구했던 식대로 ATR 값을 지속적으로 구해서 손절 라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에서 ATR의 손절 라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밴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 인디케이터 검색란에 ATR 밴드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ATR 레인지 이제 밴드가 있는데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 아래 차트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트인데 매수 포지션을 여기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 ATR 밴드의 하단부가 맞닿기 전까지는 포지션 홀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게 되면은 손절이 다수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추세가 원웨이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은 ATR 밴드의 하단이 캔들의 종가가 닿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홀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캔들이 이 ATR 지표를 건드는 라인까지 온다 그러면은 추세가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크게 포지션을 홀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 ATR 지표를 활용을 해서 ATR 밴드를 활용을 해서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홀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포지션을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항생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되돌림이 발생이 되면서 손절이 되거나 약익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되돌림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면은 여기 지금 맞닿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그냥 익절을 하고 기회가 됐을 때 추가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TR 밴드를 활용을 한다면은 포지션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에서도 매도로 진입을 하고 ATR 밴드에 닿기 전까지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뭐 추가적으로 응용을 한다면은 이전의 저점들을 모두 깨주고 추세가 매도 방향으로 나왔다면은 이 ATR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고 하면 그 방향대로 추세 방향대로 돌파 매매를 진입을 해서 ATR 지표가 극단적으로 값이 올라가고 기울기가 길어졌을 때 포지션을 청산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ATR 지표의 다이버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은 하락은 했는데 ATR 지표가 하락했다는 것은 기존에 하락하던 파동에서의 변동성이 가격 자체는 하락했지만 변동성이 작아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도 추세로의 진행보다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TR의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또 추세의 반전을 노리는 트레이딩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TR 지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